자, 이번 주제는 우리 권리 현장 내용 중에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권리 현장 안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세무조사 할 때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통합조사 원칙이잖아요. 통합해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신고 납부무이는 모든 세목에 대해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실시하는 게 맞다.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연결되는 건데 이거 하나씩 보려고 올해도 나오고 내도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조사란 건 엄청나게 이 심리적인 어떤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볼 때 최대한 다 같이 봐라라고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특정한 세목만 조사하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 부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좀 잘 잡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특정한 세목만 조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때 좀 내보면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 좀 잡아갖고 하라고 대비를 많이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특정 세목만 딱 보는 거야. 법인세만 딱 본다든가 부가세 같이 안 보고 특정 세목만 조사하는 게 가능하다. 그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기본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세목의 특성이라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세금 탈루 혐의 등을 고려해 봤더니 특정한 세목만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본으로 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키워드. 자, 다 보지 못하고 특정한 세목만 본다는 거는 당연히 급하니까 그런 거야.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례채권 확보 등을 위해서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긴급히 키워드. 그다음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세무조사 효율성, 납세자 편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사할 때 효율적으로 조사해 보기 위해서 다 보는 것보다는 특정 세목만, 그다음에 납세자한테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히, 그다음에 조사 효율성, 납세자 편의라고 하는 거 키워드로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특정 세목만 조사는 가능하대요. 그다음 원래 또 통합조사 원칙이지만 부분조사 가능하다. 필요한 부분만 딱 조사는 가능하다. 여기 나온 것 중에 1번, 2번 빼고 3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이외에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번까지는 가능한 거네. 2번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1번, 2번은 자, 얘는 뭐예요? 경정 청구 등에 대한 처리거나 아니면 환급금을 결정하기 위한 환급금. 좋은 거죠. 환급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 번 해도 좋아. 그죠? 그다음에 제조사 결정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 제조 결정. 이런 것들은 2번, 3번, 4번, 5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 2번은 기간 제한이 없는 거고요. 3번부터 나머지들은 이후에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요. 이때 이것도 좀 축약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죠? 이것저것 뭐 내용들이 많은데 이때 요게 중복조사 금지 원칙 예외랑 좀 비스무리하죠. 상대방에 대한 조사라든가 탈세 제보라든가 구체적인 탈세 제보 확인 위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필요하다. 키워드 좀 잡으시는 걸 하면 되고요. 또 나오네요. 조사 효율성. 아까 특정 세목 조사하는 것도 들어가 있죠. 납세자 편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요 밑에 몇 가지 깔려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되고요. 우린 기본적으로 나오면 만에 하나니까 만에 하나 나오면 그래도 기본만 하자. 키워드 잡아가지고 글짓기를 한번 해보자. 정확히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쉽지 않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조사라고 하는 거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이제 조사로 인해서 위법한 과세처분의 범위. 자, 지금 입장은 저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설 같은 거 물어보는 거 요즘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 어렵지 않으니까. 자, 조사라고 하는 거 조사 자체가 위법하면 그러면 과세처분은 그 위법한 조사 자체가 아무리 그 조사의 결과물인 과세처분하는 그 내용이 타당해도 그 조사 자체가 아까 우리 쭉 봐왔던 조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권리 현장의 내용들을 어긴 잘못된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얻어졌다면 그래서 부가처분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유효하지 않다는 거지. 이게 승계가 되는 거야. 위법한 조사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과세처분의 승계가 돼갖고 이것도 유효하지 않다가 되는 게 위법설이라고. 첫 번째 학설. 두 번째 학설은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이건 적법하다. 부가처분 자체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느냐. 절차는 위법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적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요. 절충설이야. 자체가 명백하게 법령위반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버리면 이때는 유효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가 경미하다면 그때는 처분을 유효하게 뭐 절충해가지고 약간 유두리 있게 상황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가지고 판단하고 있네요. 이게 대법원 판례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좀 얹어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권리 현장 내용을 좀 봤는데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으면 최대한 가져갈 노력을 해보시면 되고요. 쓸세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서브노트
만드는 것들 잘 활용해서 하시면 좀 더 하다 보면 좀 많은 양의 내용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잠깐 이 권리 현장 그 내용 안에서 이 보호위원회라는 게 결과 통지도 나오고요. 어쨌든 보호위원회 있고 하잖아요. 요것도 나름대로는 좀 보호위원회 자꾸 물어봤으니까 구세청이나 지방청이나 세무서에 있는 보호위원회의 어떤 심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 보호관이라든가 담당관 등에 대한 어떤 직무 관련된 내용들을 막판에 좀 더 잡아가지고 이제 가져가시면 그러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걸 자꾸 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강사로서 이제 좀 더 막 이게 외울 수 있게 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쉽지 않으니까 나름대로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나오면 어느 정도는 내가 선방했다 정도로 할 수 있게 좀 약간 폭넓게 좀 범위를 넓혀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